당해 임시정부에서 빨갱이들한테 탄핵된 대통령 이승만이 어떤 인물인지 살펴보겠습니다. 1895년 명성황후가 왼수 그 이토 히로부미 외놈들 칼에 난자당해 죽으신 그해 과거 제도가 없어지면서 이승만은 미국 선교사가 세운 배제 학당에 입학합니다. 그는 이 학교를 다니면서 영어를 배워가지고 많은 영문책을 읽으면서 민주주의, 세계를 보는 눈을 뜹니다. 그가 배제 학당을 졸업할 때 한 고급 단어로 완벽한 발음의 영어 연설은 참석한 선교사들을 깜짝 놀래킵니다. 영어를 잘했죠. 그는 졸업 후 10,000명씩 모이는 만민대회를 열어가지고 국민들이 지도자를 뽑는 민주주의를 해야 이 나라가 산다며 진짜 민주화 운동을 합니다. 그러다가 고종 왕정의 반란범으로 잡혀가지고 사형을 언도받고 24살에 옥에 들어가서 근 6년 옥살이를 합니다. 그가 감옥에서 한국 최초의 영원사전도 만들고 성경 번역도 하고 그리고 청나라의 그 몰락의 원인 뭐 이런 어려운 책도 여러 권 쓰고 신문에 기고도 계속했습니다. 이승만은 원래 불교도였습니다. 어머니는 황해도 평산에서 서울 이 세검정 삼각산에 있는 문수석까지 와서 100일 기도를 해가지고 5대 독자 이승만을 낳았다고 하는데, 독실한 불교도이신 어머니가 아들 이승만이 선교사가 세운 기독교 학교에 가게 되자 걱정을 하십니다. 개종을 할까봐. 그러자 이승만은 제가 비록 선교사 학교에 가지만 결코 서양 귀신은 섬기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졸업할 때까지 기독교를 믿지 않다가 사형을 언도받고 감옥에서 성경을 번역하던 중 그 사형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감흥을 받고 그때부터 기독교인이 됩니다. 이런 이승만에게 기회가 옵니다. 일제가 조선을 억압해오자 충정공 민영환이 그 자살하시기 전에 고종에게 영어 잘하는 이승만을 미국에 보내가지고 미국 대통령을 만나게 해서 지원을 좀 구해봅시다. 그래서 밀사로 옥에서 나와가지고 미국으로 가게 됩니다. 1905년 을사늑약을 당하던 그해 이승만은 미국에 도착해가지고 루즈벨트 미국 대통령을 만나서 1882년대 조선하고 미국하고 맺은 통상조약을 지켜달라면서 일본의 그 부당한 압력을 호소합니다. 그런데 루즈벨트는 이미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하는데 동의하는 밀약을 맺은 상태였어요. 이걸 안 이승만이 강대국들은 밀약으로 약소국을 잡아먹는구나, 서로 찢어먹는구나, 아주 충격을 받죠. 그는 그 이후에도 평생 미국과 다투게 됩니다. 그러면서 입버릇처럼 미국 놈들 믿지 마라, 일본 놈들 일어난다. 이때 이승만은 내가 반드시 미국을 움직이겠다는 결심을 품고 미국 사람들도 들어가기 어려운 워싱턴 대학에서 학사, 하버드 대학에서 석사, 그리고 프린스턴 대학에서 국제 외교 관련 논문으로 한국인 최초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그가 그 미국에 도착한 1905년부터 1910년까지 유학 생활을 하면서 한 달 평균 13번, 이틀에 한 번꼴로 미국이 조선과 협약을 지키지 않아서 일본이 한국을 점령했다는 강연을 미국 전역을 다니면서 합니다. 이 시기 이승만은 지금은 일본의 무력으로 대항해 봐야 희생만 당하니 국제 외교전에 주력해야 된다, 이걸 주장하면서 국제 회의가 열어지는 데마다 가서 불청객으로 대한제국을 알리고 독립을 호소했습니다. 일본이 한반도 점령을 시작으로 중국, 동남아, 호주까지 태평양 일대를 점령을 하고 1941년 하와이에 있는 미군 해군 기지를 공격한 이래 시작된 태평양 전쟁이 4년간 잔혹하게 이어지다가 1945년 8월 6일 미국은 일본에 폭탄 한 발로 도시 하나가 사라지는 원자폭탄을 투하합니다. 히로시마에 한 방, 그리고 3일 뒤에 나가사키에 한 방씩 투하를 합니다. 그러자 일본 왕은 떨리는 목소리로 항복을 선언합니다.
한국에 살던 일본인들은 사색이 되어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고 서울 방송국에서는 조선인들이 일본인 아나운서 마이크를 뺏어가지고 일본 패망을 알리겠다고 다투고, 일본 군부대 내에서는 여기저기 땅땅 권총으로 자살하는, 그리고 많은 장교들이 지 배를 칼로 긋는 활복 자살들을 합니다. 일본이 망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우리 국민들은 어디서 났는지 손에 태극기를 들고 뛰어나와가지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칩니다. 그 감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일본 왕이 항복을 하기 4일 전에 조선 총독 아베가 좌익 여운형을 중앙총으로 부릅니다. 우리는 곧 항복할 것이다. 지금 조선 반대에 우리나라 일본이 70만 명이 살고 있는데 내가 당신한테 경찰권을 이양할 테니까 우리 국민들을 안전하게 돌아가게 해주시오. 미군이 들어오기 전에 당신이 전국 치안을 관장하는 정당을 만들어 놓으면 미 군정도 어쩔 수 없이 당신 정당을 인정해가지고 후일 정권을 이양하지 않겠소. 이렇게 말합니다. 여운형은 총독 의견을 수락하고 즉시 일자가 운영하던 전국 140여 곳 군청 이런 데 조선 건국준비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그런데 당시 남한에서 가장 강력한 정당은 소련 공산당 지지를 받는 박헌영의 조선 공산당입니다. 조직이 없는 여운형은 이 막강한 조직의 박헌영 밥이었어요. 그래서 박헌영은 여운형이 조선 총독 지원으로 만든 건국위를 조선인민공화국 건국준비위원회로 고치고 승인도 없이 이승만을 주석으로 앉힙니다. 전국 길거리에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 박헌영 만세, 위대한 박헌영 선생을 민족 지도자로 이런 포스터들이 시뻘겋게